내 이름은 카린.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주부. 오늘은 딸 유리랑 같이 집 근처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왔다. 이거 봐, 에트라 그림책이야. 어머, 그러네. 에트라가 그렇게 좋은가? 제 육감으로 범인을 쫓는 초능력 탐정이었지? 애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유리는 에트라가 왜 좋아? 예쁘고 악당을 물리치니까. 그렇구나. 우리 유리는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사람을 좋아하나 보네. 엄마도 그런데. 진짜? 유리도 나쁜 사람 많이 잡고 싶어. 엄만 나쁜 사람이 많지 않은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 나쁜 사람은 없는 게 좋지. 가능하다면야. 엄마, 나 이 책 사주면 안 돼?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줘야지. 자, 여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 무료 카탈로그. 안 그래도 옷 사고 싶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폰으로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보다 이렇게 책으로 보는 게 좋단 말이지. 한 권 가져가야겠다. 유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딸?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갈까? 소매 조심해서 먹어. 물 아직 있어? 걱정 마. 저기 당신 솜씨 좋더라? 네? 누구지? 시침이 떼긴 내가 다 봤다고. 봐요? 뭘요? 어머, 끝까지 잡아댈 셈이야? 그런 식으로 나와도 되겠어? 이제 포기하는 게 좋을 텐데.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렸나? 저 아줌마 무서워. 엮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빨리 나가자. 딸,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좋아, 그럼 쟁반 들고 저쪽으로. 가긴 어딜 가? 도둑이야! 경비원분들, 이 사람 도둑질했어요. 이건 놓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분이 도둑질을 했다고요? 네, 제가 봤다니까요. 이 사람 서점 카운터 옆에 있는 잡지를 담는 척하면서 그 옆에 작은 책자를 훔쳤어요. 네? 전 그런 짓 안 했어요. 일단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잠시만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 앞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대박. 꼬마 아가씨는 여기서 언니랑 같이 기다리자. 어머, 얘 너네 엄마 나쁜 짓 해서 잡혀간 거야. 너 혼자 도망 못 가. 그럼 난 이만. 저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목격자분은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계셔주셔야 하거든요. 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빨리 가봐야 한다고. 그래도 안 돼요. 일단 가방 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보자, 핸드폰이랑 손수건, 지갑, 마지막으로 카탈로그? 말했잖아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그리고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 좀 불러주실래요? 다른 게 아니라 제 도둑질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제 명예랑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참나, 뭐야? 나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유리, 이리 와. 어머, 아직도 발뺌 중이야? 그냥 잘못 인정하면 편할 텐데. 아니요. 전 서점에 있던 무료 카탈로그를 가져온 것뿐입니다. 유료 책자는 훔친 적 없어요. 책은 들켜서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분명 봤다니까. 진짜 끈질기네, 이 사람. 뭔가 있는 게 분명해. 근데 내가 안 훔쳤단 증거도 없고 이 사람도
엄마, 이 사람 이상해. 서점에서 몰래 수상한 짓 했어. 뭐? 그러고 보니까 그때 유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딸?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때 유리가 보고 있었던 게 설마 저 사람인가? 이럴 수가. 내가 수상한 사람을 눈치 못 채다니. 헛소리하지 마. 도둑 딸내미가 하는 말이 진짜겠어? 아이한테 그러시면 우리 딸한테 당장 손 떼! 유리! 당신이죠? 괜한 트집 잡아서 혼란한 틈에 물건을 훔쳐간다는 요즘 유명한 악질 절도범이요. 뭐? 폭력이야! 이거 폭력이라고! 당장 경찰 불러! 저 꼬맹이는 루머 퍼뜨리고 저 여자 나한테 폭력 썼잖아! 그럴게요. 여기 경찰 왔습니다. 전 이 지역 생활안전보건과 소속 경찰입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아, 혹시 선생님 가방 안을 좀 봐도 될까요? 그 후 그 여자의 가방 속을 살펴본 결과 책뿐만이 아니라 잡화, 식품 등 온갖 절도품이 발견되었다. 훔친 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운 것뿐이라고! 그런 변명 따윈 당연히 통하지 않았고 당연하게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오늘은 쉬는 날이었는데 일단 유리 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경찰서로 가봐야겠지. 응? 유리, 미안해. 무서웠지? 엄마, 악당을 무찌르는 탐정 예트라 같았어. 유리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 나쁜 사람을 나라차기로 쓰러뜨리고 체포할 거야. 그렇지. 나도 그런 모습이 멋있어서 경찰이 된 거였어. 우와. 진짜로 나라차기 같은 걸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우리 유리도 히어로 같았어. 엄마랑 유리의 완벽한 승리네, 그치? 정말 장해, 유리. 난 우리 유리가 안전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새삼 내 직업과 또 우리 딸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하루였다. 내 이름은 희일하기. 지난달에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고 경음악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베이스를 배웠고 그 경험을 살려 들어오게 된 것이다. 들어와서 느낀 건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달까. 다른 사람의 소리에 맞춰 베이스를 연주하며 여길 좀 더. 역시 하나의 곡을 완성해가는 작업은 재밌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부원들이랑은 잘 안 맞다. 아카마츠, 오늘 노래방 가자. 네, 좋아요. 카린 선배도 가실래요? 좋아. 그럼 또 다 같이 갈까? 남자, 여자, 선배, 동기 할 거 없이. 그래서 제가요. 뭐야 그게? 다들 시끄럽다. 특히나 빨리 가야지. 안녕, 희일하기. 지금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한잔하러 갈까 하는데 너도 갈래? 네? 가끔은 너도 좀 놀고 그래. 이 사람은 아카네 선배. 3학년이고 우리 동아리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다. 밝고 활기차며 다 같이 모여노는 걸 좋아한다. 우리랑 합류할래? 좋아. 뭐랄까, 나랑은 정반대 스타일인 것 같아. 이 선배는 좀 껄끄럽다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이 차는 노래방이다. 저 아직 만으론 미성년자라 술은 좀. 에이, 걱정 마. 우린 미성년자한테는 술 강요 안 해? 믿어도 되나? 난 한 번도 동아리 술자리에 가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게 신입생 환영회가 끝난 뒤 동기들 몇 명이 동아리를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너 나간다고? 너 신원에 안 가길 잘했다.
분명 무슨 나쁜 일을 당한 게 틀림없어. 술을 강요했을 수도 있고. 마셔! 선배가 주는 술이라고. 그런 건 싫은데. 죄송하지만 전 어디 아파? 요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구나. 그럼 술자리 가긴 좀 그렇겠다. 아, 네. 그러니까 다음에. 푹 쉬어. 어디로 갈 거야? 감기 걸려서 다행이다. 얻어 걸렸구만. 이땐 그렇게 생각했지만 몇 주 뒤. 기침이 멈추질 않네. 그때 이후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감기는 나을 기미가 안 보였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감기약이랑 기침약 다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어. 약값도 계속 쌓이니까 꽤 부담되고. 1,500엔 알바비가 약값으로 다 나가네. 약도 공짜는 아니니까 말이다. 나름대로 치료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낫지 않으니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요즘은 밤에도 기침 때문에 잘 못 자서 잠도 부족하고. 큰일 났네. 병원에 가봐야 하나? 감기가 아닐 수도 있어. 기침이 안 멈추는 병인가? 혹시 결핵이면 어떡하지? 그건 싫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요샌 동아리도 못 나가고 있네. 딱히 누가 뭐라고 해서 동아리에 안 나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내 기침 소리 때문에 연주에 방해되는 게 싫어서다. 괜찮아? 사람들이 좋아지진 않지만 그 사람들과의 합주는 좋아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상태로 갔다간 소음 유발자만 되니까.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냥 나도 동아리 관둘까? 히이락이잖아. 네? 아카네 선배. 오랜만이야. 요새 동아리 안 나오길래 무슨 일 있나 했네. 몸은 좀 괜찮아졌어? 아니요, 딱히. 아이고, 약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물론이죠. 근데 낫질 않네요. 마른 기침만 계속 나오고 그래서 요새 잠도 잘 못 자요. 그렇구나. 그럼 그거 감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네? 지금 먹는 약 말고 대신 이거 먹어볼래? 네? 이게 뭔데요? 위장약 일주일치? 네? 아니 왜 그걸? 왜냐면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히이락이 미안. 나 지금 알바 가봐야 돼서. 네? 뒷이야긴 다음에 만나서 또 해줄게. 아니 잠시만요 선배. 그 약 잘 챙겨 먹어야 돼. 진짜 같네. 기침에 위장약이 효과가 있겠냐고. 하지만 일단 감기약도 효과가 없긴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며 그 약을 먹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랜만에 안 깨고 푹 잤어. 그 약을 먹은 지 1일째 왜인지 기침이 현저히 줄었다. 목에 이물감은 있었지만 어제에 비하면 비교도 못하게 좋아진 것이다. 어제까지 숨쉬듯이 기침했던 게 거짓말 같아. 이거 먹어봐. 맞다. 아카네 선배한테 감사 인사해야 되는데. 그날 오랜만에 동아리실에 들렀다. 선배들과 동기들은 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카네 선배도 그중 하나였다. 오, 히이락이 기침은 멈췄어? 네, 덕분에요. 그래서 다시 동아리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하지만 기침도 거의 다 나았으니까 굳이 안 가도. 안 돼. 그게 감기면 상관없겠지만 너는 아마 감기가 아니었을 테니까. 감기가 아니라고? 선배는 뭐 짐작 가시는 게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기침을 했는지. 내 추측이지만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아.
단순히 위산이 과다 분비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장약이 효과가 있었던 건 위장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는 게 좋을 거야. 뭐? 오늘은 동아리 연습 쉬고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봐. 괜찮은데 아는데 가르쳐 줄까? 아, 네. 감사합니다. 보자. 그 뒤론 일이 척척 진행됐다. 검사 결과를 보니 역시 역류성 식도염이 맞네요. 감기가 아니었어요? 네. 기침이 계속 나왔던 건 위산이 목을 간지럽혀서 그랬던 거고요. 식도염이라니. 그랬구나. 그래서 감기약으로는 안 나왔던 거였어. 위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거나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요? 뭐 짚히는 거 없으세요? 아,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인간관계 때문에 좀 애를 먹긴 했어요. 그렇군요.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면서 경과를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동아리 사람들이랑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하긴 동아리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동아리를 관두지 않는 이상 증상이 재발할 수도 있겠어. 일주일 뒤. 그래서 이제 완치된 거야? 그건 아닌데 기침은 멎었어요. 잘됐다. 난 다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건 잘 생각해보면 동아리실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원, 투! 계속하는 말이지만 난 이 사람들과 만들어내는 음악이 좋다. 그리고 그건 지금의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수고했어. 수고. 근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거 나도 옛날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거든.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러셨어요? 뭐야? 왜 그렇게 오버하고 난리야? 아, 아니요. 아카네 선배도 스트레스라는 걸 받는구나. 나 이래봬도 꽤 섬세한 스타일이거든. 네? 그리고 나 1학년 땐 꽤 어두웠다고. 어두웠다고요? 근데 지금은 왜? 달라진 거지. 여기 들어왔더니 선배들이 다 밝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치만 뭐 실상은 딱히 그렇지만도 않았지만. 그렇지만도 않다뇨? 너 혹시 몰라? 뭘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기 오늘 뒤풀이 와라. 우리가 쏠게. 뒤풀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대체 뭐길래 이래? 이럴 수가. 너무 조용해. 가게 분위기도 너무... 좀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 맞아? 이제 다음 곡 가자. 술 마시자마자 하나같이 텐션이 낮아졌어. 아, 올해도 꽤 지났네. 그러게요. 캠퍼스도 좀 조용해졌고요. 들떴던 공기가 착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 초반엔 신입생들로 엄청 붐볐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고 말이야. 복작복작했던 소리들이 사라지고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관현악부 연주 소리만 멀리서 들려오는 시기. 그런 차분한 자연의 소리들이 좋아. 맞아요. 이게 뭐지? 음주가 뭐 하는 게 아니었어? 우리 동아리는 사실 고등학교 때 조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그런 이미지를 바꾸려고 한 거고. 근데 술이 들어가면 원래 그 조용한 성격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도 장례식 같은 무대가 되는 거야. 우린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경음악 동아리라고 하면 왠지 복작복작하고 즐거운 이미지가 있잖아? 그걸 생각하고 입부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보고 안 맞는다고 느낀 신입생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 아무래. 그래서 환영회 갔다 온 뒤에 그만두는 애들이 많았구나. 나랑 안 맞아. 나도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어. 그러다 식도염에 걸린 거야. 그치만 음악하는 건 재밌어서 관두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었지. 그러다 술자리에 처음 나갔을 때 다들 나랑 비슷하단 걸 알게 됐어. 그 덕분에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서 몸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셨군요. 그 후엔 선배들이랑 급속도로 친해졌어. 머리 잘랐어요. 잘 어울려. 느낌이 달라졌구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밝아지더라고. 천천히 선배들한테 물 들어가는 듯이 말이야. 혹시 계속 절 술자리에 부르셨던 것도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맞아. 너 평소 동아리실에선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 그래가지고 알고 계셨군요. 그럼 뭔가 나 1학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난 네가 연주하는 베이스 소리가 좋아. 네? 섬세하고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열정이 보여서 네가 연주하는 음악을 더 듣고 싶어져. 그래서 우리 술자리도 보여주기 전에 관두게 놔둘 순 없었다고. 어때? 너한테 좀 맞을 것 같아? 사실 그만둘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동아리를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그나저나 선배도 술 마시면 원래 성격이 나오나요? 그건 왜 물어?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신 것 같아서요. 이게 진짜 모습?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보고 싶어졌어. 매미가 허물 벗는 장면. 실제로. 와, 취향 대박이네. 어쨌든 난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속도로 동아리 사람들과 친해졌다. 그리고 1년 뒤 봄. 안녕하세요. 동아리 견학 해봐도 될까요? 신입생이니? 미안. 놀라게 했어? 너무 기뻐서 그런 거야. 용서해줘. 네. 그럼 먼저 내 소개부터 할까? 내 이름은 히이라기.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지. 난 딱 보면 알아. 너흰 음악에 재능이 있어. 좋아. 우리랑 같이 청춘을 즐겨보지 않겠어? 기운 넘치는 분이네. 히이라기 녀석 작년이랑 완전 딴판이네. 그러게. 원래는 좀 어두운 이미지였는데. 근주자적이라고 하잖아. 안 그래? 딸기 빙수, 블루 하와이 빙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쿠로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난 아싸에다 바다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그렇게 빙수 사왔구나? 고마워. 아니야. 바로 여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카네는 대학생 때 미인 대회에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미녀다. 매칭 어플에서 알게 돼서 이런저런 시기를 거쳐 사귀게 된 지 3개월째. 그리고 오늘은 대망의 첫 바다 데이트 날이다. 아무리 해변을 둘러봐도 아카네가 제일 예쁘고 몸매도 좋아. 그렇게 나 오일 좀 발라줘. 성격이 좀 제멋대로긴 하지만 이렇게 어리광 부릴 때도 있으니 어떤 모습이든 다 오케이다. 그렇게 나 목말라. 트로피컬 주스 먹고 싶어. 방금 막 빙수 다 먹어놓고? 그럼 같이 사러 갈까? 뭐? 귀찮아. 네가 좀 사와. 알겠어. 근데 나 남친이라기보다 셔틀 같지 않나? 트로피컬 주스 하나요? 아니야. 어떤 모습이든 다 오케이 하겠다고 했잖아. 트로피컬 주스 나왔습니다. 기껏 좋게 생각하며 돌아왔더니 자기, 너 되게 예쁘다. 혼자야? 아카네한테 작업 걸고 있잖아. 그래도 뭐 당연히 남친이랑 같이 왔다고 하겠지. 친구랑 왔는데 잠깐 어디 가서. 뭐라고? 물론 저 남자가 훨씬 잘생긴 데다 몸도 좋지만 남친은 나잖아. 아카네, 트로피컬 주스 사왔어. 크로키. 넌 누구? 그건 내가 할 말이라고. 난 아카네. 크로키. 나 잠깐 다녀올게. 이분이 뷰티 발리볼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다고 해서.
맞아. 딱 한 명이 부족해서 말이지. 금방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잠깐! 아까네! 뭐야? 나랑은 매점 가기도 귀찮다더니 비치 발리볼은 하러 가겠다고? 뭐 그래도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아카네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크루키, 미안해.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거 있지. 뭐? 아카네, 나 오늘 너랑 바다 오는 거 엄청 기대했었어. 근데 넌 남친 혼자 놔두고 몇 시간 동안이나 다른 남자랑 놀다 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냥 친구 먹은 것 뿐이잖아. 왜 네가 화를 내? 너 그럴 때마다 진짜 별로야. 뭐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래? 그런 거라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봐 또. 여자애도 아니고 왜 그래? 짜증나. 좀 남자답게 굴어. 여자애? 아까 걔 아카마츠는 그런 말 안 해. 너랑 다르게 남자답고 몸도 좋고. 뭐라고? 아, 그러셔. 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만. 그럼 걔랑 사귀든지 결혼을 하든지 맘대로 해. 잠깐, 크루키. 이렇게 나는 아카네의 부름을 무시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크루키 미안해. 아까 내가 말이 심했어. 내 1순위는 너야. 너무 화내지 마. 이순이? 그럼 이순이도 있다는 거야 뭐야? 넌 나 말고 다른 남자랑 만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도저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그 말만 보내고 그 뒤에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남자한테 여친 뺏기기나 하고. 아카마츠는 그런 말 안 해. 너랑 다르게 남자답고 몸도 좋고. 짜증나. 내가 그렇게 볼품없어? 진짜 좀 별로긴 하네. 이러니까 여자한테 버림이나 받지. 젠장, 이러다가 평생 루저로 살게 될 거야. 이럴 땐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헬프. 나는 내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몸이 좋은 토쿠사랑 타치바나한테 조언을 얻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카네한테 한 방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남자다워지고 싶단 말이야. 걔 진짜 너무하네. 좋아, 도와줄게. 몸 키우는 건 우리 전문 분야니까. 고마워. 이렇게 내 일생일대의 몸 키우기 프로젝트가 막이 올랐다. 앞으로 20km 더 남았어. 더는 못해. 근육을 좀 더 펌핑해봐. 아이씨. 나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잘 못 먹는 고기도 열심히 먹었다. 바닷가에서 선탠을 하면서 몸을 건강한 색으로 태우기도 했다. 그리고 2년 뒤, 난 거인 근육맨이 되었다. 내 몸 아무리 봐도 너무 멋지단 말이지. 너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너한테 자극받아서 우리 몸도 더 좋아졌고 둘 다 너무 고마워. 나 정말 나한테 자신이 없었는데 너희 덕에 이렇게 변했고 자신감도 붙었어. 그래,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 옆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 아, 맞다. 너희 지금 시간 있냐? 이 근처 스포츠용품점에서 신상 프로틴 시음회 한다던데? 뭐? 갈래. 그럼 다 같이 가볼까? 저 사람은 아카네? 뭐야? 그렇게 왜 갑자기 멈춰서? 아니, 저기 앞에 걸어오는 애 내 전 여친이야. 자신감을 가져. 지금 넌 예전의 네가 아니야. 그래, 맞아. 좋았어. 안녕. 아카네, 오랜만이다. 누구? 뭐야, 아카네? 아는 사람이야? 나 아는 사람 중엔 이런 근육남 없는데? 뭐야, 나인 걸 모르는 거야? 뭔가 무섭다. 아카마츠, 저 사람이 해코지 하기 전에 내쫓아줘. 해코지 안 하거든. 어차피 근육만 빵빵하고 싸움은 잘 못할걸? 너 고등학생 때 일진이었다면서 이길 수 있어. 그래. 와라.
일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근데 쟤는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쳤겠지만 지금의 나한텐 이 몸이 있다고. 이 녀석한텐 절대 질 수 없지? 아니, 이 자식 엄청 세 보이는데 제대로 붙으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덤벼. 죄송합니다. 뭐야? 정신 차려. 우린 저런 사람한테 못 이겨. 안돼, 도망치자. 아까마치 찌질해. 최악이야. 아, 가버렸네. 저런 사람한테 못 이긴다니. 그렇게 너 괜찮아? 네 전 여친 못 뺏어 왔는데. 아, 괜찮아. 옛날엔 남자답지 못하다고 욕먹었었는데 오늘은 남자다움으로 그 녀석을 이긴 거잖아. 난 그걸로 충분해. 이 육체랑 노력을 거듭해온 시간은 절대 날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너... 나 부끄러운 소리를 해버렸네. 아무튼 프로틴 시음하러 가볼까? 그래! 이렇게 난 몸을 키운 덕에 강인한 마음과 소중한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다. 아카네랑 있었던 일은 씁쓸한 추억이 됐지만 지금의 내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카네한테 조금은 감사한 것 같기도 하다. 내 이름은 카린. 여대에 다니는 대학생이다. 고등학생 땐 주변에 남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최근에 드디어 내게도 봄이 왔다. 카린, 안녕. 나왔어.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막 왔어. 이 사람이 바로 내 남친인 히이라기 오빠. 과 신입생 환영회 미팅에서 알게 된 사이다. 성적 우수, 용모 단정,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은데다 다정하기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태솔로였던 나한텐 좀 과분한 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난 뭐든 좋아. 그래? 그럼 네가 좋아하는 곱창전골 먹으러 가자. 난 곱창전골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아, 미안. 왜 그런 착각을 한 거지? 이렇게 선배는 내 취향을 자주 헷갈린다. 이거 말고도 내 취미나 좋아하는 영화? 이거 좋아하지? 난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내 취향을 실컷 물어봐 놓고 나중에 뜬금없는 걸 덧붙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혹시 전 여친이 좋아했던 건가?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야, 그런 거. 난 네가 내 인생 첫 여자친구라고. 라며 대충 얼버무려 넘겨버렸다. 여친에 관련된 건 절대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선배, 예전에 전 여친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응? 아니야. 전 여친이랑 있었던 일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설마 양다리 걸치는 여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랑 내 취향을 헷갈린 건 아니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무렵 어느 날 선배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는데. 카린, 좀 더 먹을래? 갖다 줄까? 응, 괜찮아? 선배는 요리도 잘하네. 진짜 여자들이 가만 안 둘 스타일이야. 안 돼. 남친이 잘났다는 걸 알게 될수록 불안해지잖아. 카린, 너 치즈가루 뿌리는 거 좋아했지? 응. 엄청 오래 생각하네. 안 틀리게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 기분 탓이면 괜찮겠지만 혹시 전 여친이 있었던 거면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나 그런 걸로 화 안 내는데. 늦어서 미안. 치즈 많이 뿌렸어. 고마워. 매번 미안해. 이렇게 놀러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얻어먹고. 아니야, 미안하긴. 사랑하는 여친을 위해서인데. 그리고 나도 연습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 연습? 오빠 요리 연습했어? 조금? 그래? 또 뭐 숨긴다. 저기 오빠, 왜 그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전 여친이라든가. 아니야. 계속 말하지만 전 여친 같은 거 없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걱정이 많다니까 유지리아는. 유즈리야? 어? 방금 유즈리아라고 했지. 그게 누구야? 그게 부탁이야 오빠. 사실대로 말해줘. 전 여친 이름이어도 상관없어. 물론 바람 피우는 거면 좀 충격이겠지만. 나한테 전 여친은 없어. 그건 정말이야. 유주리아는 내 전 여친이 아니라 동생이었어. 동생? 걔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둘이서 같이 산 적도 있고 살아 있었다면 아마 너랑 나이가 비슷할 거야. 떠났구나. 유주리아는 내 보물이었어. 너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았던 건 그때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직 좀 동생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뜬금없이 이름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 중증이지 참. 그랬구나. 미안해. 그것 때문에 괜히 널 불안하게 만들었네.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나는 유즈리아 대신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오빠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자친구 해도 돼? 카린. 오빠. 히라기 나왔어. 혹시 내가 방해했어? 저기 누구? 누나가 어쩐 일로? 누나? 오빠는 누나라고? 맞아. 히라기 누나인 아카네라고 해. 근데 넌 누구야? 혹시 네가 히라기 여친인 카린? 아, 네. 어머머 너무 귀엽다. 히라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되게 좋은 애라며? 저기 잠시만. 누나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그러네. 미안. 뭐 하루 빨리 올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어. 아니 누나는 왜 맨날? 에이, 진정해. 맞다. 게임기 돌려줄게. 진짜 뭘 그렇게 사납게 뺏어가고 그러냐? 미안. 저기 왜? 게임기요? 지난달에 얘한테 빌렸거든. 그러다 얼마 전에 드디어 다 깨서 돌려주러 온 거야. 오예! 야, 진짜 재밌더라. 유즈리아가 죽을 땐 나도 울었다니까. 누나 그만 얘기해. 너 설마 게임하는 거 카린한테 얘기 안 했어? 혹시 첫 여친이라 멋진 척하고 싶었던 거야? 깜찍한 녀석.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방금 유즈리아라고 하셨죠? 이 게임 여주인공 이름? 주인공 동생인데 나처럼 병양 미소녀 느낌인 예쁜 캐릭터랄까? 네? 게임 여주인공? 네? 동생? 오빠? 혹시 유즈리아 씨랑 동거했었다는 게 게임 안에서의 얘기였어? 아니 동거? 그 얘기면 게임 안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얘가 대학교 1학년 때쯤에 이 게임에 완전 빠져 있었는데 말이야. 마침 딱 운 좋게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유즈리아 씨랑 같이 산다는 설정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유즈리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 유주리야, 네가 좋아하는 곱창 전골이야. 덜어줄게. 맛있다고? 고마워. 게다가 밥그릇, 컵, 칫솔, 슬리퍼 전부 유즈리아용으로 하나씩 더 넣어뒀더라니까. 이야, 내 동생이지만 참 대단해. 누나, 그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 이것도 안 되는 거였어?
당연하지. 에이, 뭐 어때서 그래. 그래도 그 덕에 요리도 잘하게 됐잖아. 혹시 오빠가 요리를 잘하는 게 그때 유주리아한테 만들어줬어서? 그래, 맞아. 사랑하는 동생 먹일 거니까 맛있어야 한다면서 말이야. 와, 대박이네. 얘가 유주리아를 위해서 노력한 건 요리 말고도 더 있어. 네?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봐봐. 지금 히이라기는 마른 편이잖아. 근데 고등학생 때까진 제법 통통했었다. 어머. 아무래도 유주리아랑 같이 살 생각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고 느꼈는지 열심히 다이어트 하더라고. 사랑은 참 대단해. 그러네요. 끝이야. 이제 다 망했다고. 에이, 왜 그래. 그렇게 슬퍼하지 마. 난 아무 신경 안 써. 진짜로? 진짜로. 오히려 오빠의 몰랐던 모습을 알게 돼서 좋아. 가린, 너 정말 좋은 애야. 원래 뭔진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구만. 역시 내가 잘 얘기해준 덕분인가? 절대 아니거든. 오빠가 게임 캐릭터에 그렇게 빠진 건 의외로 이 언니에 대한 반발심 때문일지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랑 남자친구의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숨기는 것도 없어져서 예전보다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기에 요샌 이런 것도 물어보곤 한다. 있잖아, 오빠는 왜 나랑 사귀는 거야? 유주리아는 이제 괜찮아? 아, 그게 말이야. 사실 예전에 유주리아가 등장한 작품에 속편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유주리아 생존 루트였거든. 그럼 더 좋아지지 않아? 근데 그 속편에선 유주리아가 주인공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지 유주리아한테 남자친구가 있더라고. 아, 좋아하는 아이돌 열애설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었겠네.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 일주일 동안 거의 알아 누웠다니까. 왜 그렇게 된 건데?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지. 그 덕에 진짜 사랑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쯤엔 이미 다이어트에 성공한 뒤였어서 지금은 될 수도 있겠다 싶었기도 했고. 그럼 더욱더 왜 하필 나였던 거야? 오빠 정도면 더 예쁜 애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뭐랄까. 막상 현실 연애를 해보려고 하니까 용기가 잘 안 났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신혼의 미팅에서 널 만났던 거야. 난 연예인처럼 예쁜 애랑 있으면 진정이 잘 안 되는데 너랑은 편하게 있을 수 있더라고. 그거 내가 안 예쁘다는 걸 돌려 말한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농담이야. 장난친 거였어. 근데 유주리아 남친 얘긴 좀 안타깝긴 하네. 그치. 뇌가 터지는 줄 알았어. 그때 굿즈 같은 것도 다 처분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 이름이 나오곤 한다니까. 이 정도면 거의 저주지 뭐. 그러네. 저기 오빠만 괜찮으면 유주리아가 나오는 게임 나도 해보면 안 될까? 아니, 왜? 궁금하잖아. 오빠가 그렇게 좋아했던 애가 어떤지 말이야. 그렇구나. 그럼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뭐? 아니면 게임 제목만이라도 알려줘. 내 돈으로 사서 해볼게. 그것도 다음에. 뭐? 그렇게 재밌는 거면 좀 알려줘도 되지 않나? 뭔가 수상하네. 말 못해. 그 게임이 차마 보여줄 수 없는 묘사가 가득한 성인용 게임이라군. 절대로. 내 이름은 크로키.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갑작스럽지만 나에겐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 또 놀자. 이희락이라는 앤 내 소꿉친구고 초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 히락이
저쪽으로 가자. 여긴 아무도 방해 못할 거야. 우리 둘은 조용하고 소심해서 아이들의 괴롭힘 상대가 되기 십상이었다. 그럴 때면 같이 도망쳐 나와 둘이서 조용히 책을 읽곤 했다. 가끔 재밌는 책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기도 하면서 말이다. 좀 볼품없어 보여도 난 그런 우리의 관계가 좋았다. 넌 재미있는 책 되게 많이 한다. 다음에 우리 집에 올래? 책 완전 많아. 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니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가자. 너 짜증난다고. 저리 가. 맞아. 맨날 교실 구석에서 음침하게 책이나 읽고 말이야. 돼지이기까지 해서 꼴 보기 싫어. 히이라기는 완전히 찍혀버렸다. 나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생겨 초등학생 때보다 사교적인 성격으로 변한 덕에 찍히진 않았지만 어느샌가 겁쟁이가 되어 있었다. 지금 내가 히이라기를 두둔해주면 나까지 괴롭힘 당할 거란 사실이 정말 너무도 무서웠다. 히이라기, 너 괜찮아? 저기 우리 또 같이 책 읽자. 재밌는 책을 찾았는데. 나 신경 안 써줘도 괜찮아. 어? 그러자 쟤들이 너까지 괴롭히면 어떡해? 그래도 됐으니까 나 좀 내버려둬. 그 후 히이라기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고등학교도 갈려 우리의 인연은 거기서 끊기고 말았다. 하지만 크로키? 너 크로키 아냐? 어? 나야, 히이라기. 어? 히이라기? 성인이 되어 우연히 재회하게 된 것이다. 너 살 엄청 빠졌다.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어. 다이어트 했거든. 그때 이후로 10년도 넘게 지났네. 오랜만에 만난 히이라기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살도 많이 빠졌고 잘생겨진 데다 전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우와, 게임 디자인 일을 하는구나. 대단하다. 아니야. 조그만 회사고 대단한 일도 아니야. 월급도... 그래도 옛날부터 넌 성실했고 책도 많이 읽었잖아. 역시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됐나 보다. 월급도 오를 일만 남은 거지. 너 좋아했던 판타지 게임 쪽이야? 취미에 대한 거든 일에 대한 거든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차리고 질문을 해주었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아주 편했다. 말로 표현하긴 힘들지만 대화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주 능숙해서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다 털어놓게 되었다. 히이라기 녀석 완전히 달라졌네. 심지어 엄청 스스럼 없어졌어. 노력 많이 했겠지. 다른 사람 같아. 난 기쁜 반면 조금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으니 됐다. 있잖아. 응? 중학생 때 미안했어. 너 학교 안 나왔을 때 있었잖아. 나 계속 그때 일을 후회했거든.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근데 너무 겁이 나서. 사과할 필요 없어. 네가 날 괴롭힌 것도 아닌데. 그치만 옛날 일은 이제 됐어. 그것보다 동창회 얘기 들었어? 갈 거지? 얼마 전 갑자기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다. 주최자는 같은 반이었던 아카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 대부분의 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았다. 넌 갈 거야? 응. 학교에 많이 안 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연락까지 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가봐야지. 그다지 내키진 않았지만 당시 같은 동아리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했어서 나도 동창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동창회 날. 오랜만이야. 와줘서 고마워. 안녕. 넌 옛날 그대로네.
지금은 무슨 일해? 연봉은? 말만 동창회지. 결국 남자 찾으러 온 거구만. 쟤 요새 결혼 상대 찾는 것 같더라. 옛날부터 성격 안 좋았잖아. 그래서 뭔가 좀 잘 안 되나 봐. 그래도 뭐 목적이 어떻든 주최해준 건 고맙긴 하네. 쟤 누구지? 희일하기? 잘생겼어. 아, 희일아. 대박! 혹시 나 기억해? 와줘서 고마워. 지금 무슨 일해? 너 되게 멋있어졌다. 번호 교환할래? 희일하기, 너 괜찮아? 응? 뭐가? 제 말이야, 아카마츠. 혹시 제가 뭐라고 하면 얘기해. 내가 한마디 해줄 테니까. 괜찮아, 걱정 마. 이제 어른인데 설마 무슨 짓 하겠어? 일단 너 옛날 동아리 친구들이랑도 얘기하고 와. 응? 난 걱정하며 일단 그 자리를 떠났고 무슨 낌새가 보이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분위기 괜찮네. 괜한 걱정이었나. 마음이 놓여 동아리 친구들과 편하게 담소를 나누다 얼마 뒤에 다시 희일하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희일하기 무서워. 뭐지? 크로키. 아자미, 저 둘 왜 저래? 희일하기 무섭더라. 제대로 복수할 생각인가 봐. 뭐? 아무래도 아카마츠는 처음에 희일하기를 괴롭히려고 접근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주변 여자애들의 안 좋은 시선에 희일하기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오기까지 해서 그때부터 기세가 무너졌고 결국 평범한 대화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래. 벌써 애가 둘이나 있구나. 몇 살이야? 아직 꼬맹이야. 아들이 5살, 딸은 2살. 좀 시끄럽긴 해도 엄청 귀여워. 얼마 전에도 아들 녀석이 이름은 타치바나인데 지금 아내분이랑은 오래 알고 지냈어? 맞아.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으니까. 그 학교 졸업생이구나. 역시 가정을 가져서 그런지 어엿한 어른 같네. 무슨 소리야. 그냥 결혼을 좀 빨리 한 것뿐이라고. 좀 더 놀았으면. 근데 너 말이야, 나 원망 안 해? 뭐를? 아니 내가 자주 괴롭혔잖아 그때. 근데 뭐 옛날 일이라 기억 못하려나? 이젠 둘 다 성인이니까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자. 그걸 까먹을 정도로 바보는 아니야. 용서할 만큼 좋은 사람도 아니고. 유익한 정보 고마워. 희일하기 걔 엄청 얘기 잘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술술 털어놓은 거겠지. 직장이나 가족에 관한 거, 개인정보까지 전부 다. 아카네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나 봐.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분명 희일하기가 복수할 거라고. 무섭다고. 자업자득이지. 나이 먹고도 저 모양이라 아무도 상대 안 해주더라니까. 희일하기. 그렇게 벌써 가는 거야? 난 희일하기가 옛날 일을 다 극복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다시 한번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희일하기, 진짜 미안해. 그때 못 도와줘서. 하긴 당연해. 그런 힘든 일을 겪었는데 잊을 수 있을 리가 없겠지. 우리 친구였는데. 그렇게 사과하지 마. 겨우 다시 친해졌는걸. 걔네한테는 그냥 장난 좀 친 거야.
진짜로 복수할 생각은 없어. 뭐? 걔는 나이 먹고도 여전하더라. 그래서인지 다들 싫어하는 눈치였고 그걸 본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해졌어. 그리고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착해. 또 이렇게 날 걱정해주고 있잖아. 나도 중학생 때의 너처럼 스스로 극복하고 싶었어. 그게 됐으니까 이제 괜찮아. 일하게.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 초등학생 때처럼 다시 같이 잘 지내보자. 저기 그때 이후로 나 책 많이 읽었어. 또 같이 책 얘기하자. 응, 좋아. 오랜만에 네가 추천해주는 책 읽고 싶다. 우리는 또다시 친구가 되었다. 앞으로는 히이라기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란다. 그럼 걔네들은 무슨 짓을 해줘야 망가지려나? 이름은 크로키. 보잘것없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스트레스 쌓이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어서 오세요. 사장님, 늘 먹던 걸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가게는 에트라 크림존, 매운 카레를 파는 곳이다. 여기서 매운 카레를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 마음에 쌓여있던 독도 금세 사라지는 것 같다. 에트라 카레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이거지. 잘 먹겠습니다. 왔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매운맛 폭격. 혈관을 뚫는 것 같은 매움. 그 안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감칠맛. 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꼭 사우나 안에 있는 것 같아.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피로랑 스트레스가 땀이 되어 스며 나오는 듯한 이 감각. 최고다. 감사합니다. 어이 사장, 뭐지? 왜 아직도 물을 안 줘? 뭐 하는 거야? 무서워 보이는 손님이다. 어린 것 같은데 학생인가? 아무튼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어. 저기 손님, 저희 가게는 물이 셀프라. 그래서 어쩌라고? 난 손님인데? 빨리 갖고 와 짜샤. 아니 손님, 사장님 곤란해하신다. 안 그래도 마음이 약하신 분인데 할 수 없지. 안녕하세요. 넌 뭐야? 이 가게는 사장님 혼자 하시는 곳이라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물은 저쪽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도 그 대신 카레가 엄청 맛있어요. 가격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좀 협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넌 뭔데? 여기 단골이요. 아니면 제가 물 떠다 드릴까요? 야, 내가 얼굴 기억해둔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 에이 아니에요. 늘 맛있는 카레 만들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보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거 드세요. 방금 손님이 주문하신 건데 안 드시고 가셨어요. 버리기엔 아깝기도 하고요.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490엔입니다. 네. 그래도 돈은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날 일은 잘 마무리됐지만 다음 주. 안녕하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항상 먹던 걸. 이 크림존 스페셜이란 건 뭐예요? 새로 개발한 메뉴예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드디어 완성한 비장의 카레죠. 정말 스페셜하네요. 그럼 그걸로 주문을. 어서 오세요. 저기 왜 그러시죠? 야, 너 가게 생각은 안 하냐? 네? 컵 말이야 컵. 네 앞에 놓인 그 컵. 이게 왜요? 컵은 한 번 쓰면 씻어야 되잖아. 사장 혼자 하는 가게라며. 이런 거 하나하나 씻어야 되면 얼마나 부담되겠냐고. 네. 별걸로 다 트집 잡네. 예전 일이 어지간해도 짜증났었나 봐.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반격해야 해. 그 논리대로면 그쪽도 컵 안 쓰시겠단 거네요. 사장님한테 부담 주는 게 되니까요.
아, 그렇지. 그래서 짠! 난 이렇게 물을 가져왔다고. 사장님한테 부담 안 되게 내 개인 물을 말이지. 자, 알았으면 너도 당장 컵 반납해. 아, 네. 우와,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린 것 같아. 저기 손님. 에? 뭐 불만 있어? 난 이 가게를 위해서 충고해 준 건데. 그러시군요. 생각보다 성가신 사람이네. 잘못 자극했다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저기 사장님, 전 괜찮아요. 하지만 사장님 카레는 이제 익숙해져서 물 없이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좀 힘들긴 하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주문은 뭘로 하시겠어요? 늘 먹던 걸로요. 물을 못 마시니까 괜한 모험은 하면 안 되겠어. 그럼 난 이 크림존 스페셜로. 이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켰는지도 모르고. 참고로 크림존 스페셜을 다 못 드실 경우엔 도전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런 건 물 못 마시는 이 인간한테나 얘기하쇼. 이 자식이.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카레가 나올 때까지 난 이 남자의 눈총을 받아내야 했다. 아, 진짜 너무 불편하네. 10분 뒤 에트라 카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트라 카레 크림존 스페셜 나왔습니다. 물 없이 먹는 건 처음이네. 너무 매워. 온몸에 땀구멍이 다 열리는 것 같아. 몸이 뜨거워져.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계속 먹으면. 됐다. 괜찮아졌어. 기분 좋아. 매워. 뭐해? 크림존 스페셜. 이름부터가 보통이 아닐 것 같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엄청난 건가 보네. 그나저나 물 되게 빨리 마신다. 저러다 금방 다 마시겠어. 뭐야? 다 마셨잖아. 거 봐, 역시. 카레는 반 넘게 남았는데 이제 어쩔 셈이지? 사장. 몰래 나. 뭐? 아니, 당신 아까 가게에 피해가 되니까 컵 쓰지 말라면서요. 아이, 시끄러워. 닥쳐. 아, 큰일 났다. 너무 매워서 흥분했나 봐. 이러다 맞겠... 손님,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당장 그 손 떼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사장님, 그래도 나설 땐 나서시는구나. 자, 그럼 계속 식사하실까요? 도저히 못 참으시겠으면 물 갖다 드릴게요. 애초에 물이 있어도 손님께서 이걸 다 드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뭐래? 못 먹겠어. 더럽게 맵다고. 갈래. 손님, 돈은 내고 가셔야죠. 뭐? 먹지도 못하는 카레를 내놓고 돈을 달라고? 당연하죠. 아니면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으세요? 얼만데? 3,000원입니다. 뭐? 원래는 500엔입니다만 다 못 드실 경우엔 도전 비용 2,500엔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총 3,000엔이에요. 웃기는 소리. 그럼 경찰 부를게요. 아우, 망할. 절대 다신 안 온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사장님. 아니에요. 선 넘는 클레임은 강하게 나가야 했어요. 아까 컴 얘기할 때도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겠네. 이렇게 그 성격 이상한 손님 퇴치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말처럼 그는 2번 다시 가게에 오지 않았다. 이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아쉽네요. 뭐가요? 그때 그 스페셜 카레를 못 먹은 게요. 괜찮으시면 작은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서비스로요. 네? 정말요? 네, 항상 손님께 신세 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우와, 말해보길 잘했어.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만 덜 맵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때 손님 반응 보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것 같았어. 좀 덜 매운 걸로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언젠간 오리지널로도 한번 먹어봐야지. 크림존 스페셜 덜 매운 버전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덜 맵게 해달라고 하셔서 대신 간을 좀 세게 해봤어요. 전 매운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로부터 얼마간은 비대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으아!